늘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 자신의 한계하고 이 싸움이구나. 또, 우리들이 한계하고 이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자신이 오랜 동안, 아, 특히 이제 제가 60년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에 찌들어서 권위주의가 뭔지를 감각하지 못하는 어, 상태잖아요. 어. 옛날에 뭐 아주 쉬운 예가 젊은 애들 보고 반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또 부인한테 반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또 국기를 보면 경례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 나서 자란 어, 사람이 갖는 그런 원천적인 어떤 굴레 이런 것을 얼마만큼 깰 수 있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열심히 깨려고 하는데 아직 너무나 많이 못 깨고 발견조차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노력을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잘못된 권력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발견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하여간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유 발언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그다음에는 토론할 거 있으면 토론하고 합시다.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질문하십시오. 네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네. 그리고, 그 민주시민교육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조금, 그러니까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시민교육, 이런 거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려나? 뭔가 방향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말고 뭔가 다른 개념 혹은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민주시민 교육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또 그렇게 바꾼다면은 아니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나중에 진짜로 한번 토론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하여간 제가 그냥 깊이 있는 고민 안 해봤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민주시민 교육의 주체죠, 주체. 누가 교육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시민이 시민을 교육해야 돼요. 국가가 시민을 교육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요, 맨날 입에 침에 바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이라는 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가 행정부에서 단체들에게 돈을 줘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각성한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지 되고요. 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지 되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형성해 가야 돼. 형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 우리 검암동에 있는 지금 대표적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과 현안에 대한 문제를 빼고 소위 교육에 있어서의 중립성 이런 것은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주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공론 포럼이 그나마 민주시민 교육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요. 이제 다른 분들 쭉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게 국가와 행정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자유로운 상상력이 이렇게 탁 이렇게 유리천장이라는 말처럼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이현주 선생님. 소리. 소리. 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조금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최근 기사를 통해서 본 게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자치를 얘기하면서 음. 목소리가 너무 작을까요? 볼륨을 좀 높여야 괜찮아요. 하나요? 잘. 예, 예.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 이제까지 교육자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보다 뭐 학원이나 운영위원회를 가서 보면 대부분 교사와 학부모 위주의 그 발언 중심으로 어떤 아젠다와 의제가 설정이 되거나 그나마 조금 깨어있는 학교들이 그 임원인, 소수의 임원인 학생들이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고 가는, 그러니까 그냥 그 의무 참여, 제 정도로 참여하고 가는 정도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울진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최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학생들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같이 뭐 올리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반가웠던 부분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부분이 반가우면서도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음. 정답을 쫓아 비교와 경쟁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질문조차 하지 못했던 음. 아이들이 과연 자기의 발언들을 할 수 음.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늦추지 않고 당사자인 아이들이 당사자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들이 어떻게 될지 좀, 개추가 좀 주목이 되고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제가 계속 드는 것은 결국은 평평한 대화, 민주, 시민,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 테이블을 열면서 결국은 이게 그 주민자치, 뭐, 그다음에 음. 지역자치로 가게 되면서 자꾸 기술로 접근하는 음.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기술이나 많이 배워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음.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청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육자치, 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 고양시에 있으나 이 부분들이 시민의 부분들이 열렬하게 토의는 하고 있으나 이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어느 라인에 섰는지 그래서 어느 예산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시민사회들이 나뉘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시민들의 발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저도 계속 보지만 이게 유교주의의 문화를 어떻게 음. 그러니까 나이 음. 드신 선배의 이야기를 평평하게 동등하게 그 당사자의 시민의 이야기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이게 또 한국은 군대주의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군대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 유교 사상에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가족주의 음, 포함 문화를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야 질문하고 표현을 하는데 음. 가장 근본에는 비교와 경쟁하면서 질문을 막아버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배경이랄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뭐 습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다양한 이런 생활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족 내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공동체 그 주민자치에 와서 갑자기 돌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한 철저한 이렇게 그 되돌아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굉장히 이렇게 에,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되돌아보고 반성을 같이 그 같이 고쳐나가는 거, 그거 역시도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공감 같은 것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예, 우리 정호 국장님 오셨네요. 네. 소개 경험에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저 광주의 정호입니다. 살기는 담양에 살고 있고요. 박태순 박사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와, 저는, 어, 우리가 이제 아까 광장의 정치와 일상의 정치의 다른 점, 그리고 권력의 내면화가 덜 된 점,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 음,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그 시민 주권, 그 이른바 1조, 2조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나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권력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경험이 부족하다. 이제 뭐 시기적으로 매번 선거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짜릿함을 순간순간 맛보기도 하지만은 음, 그게 일상 속으로 돌아왔을 때 내 권력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그 권력을 올곧게 행사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습이 덜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의식의 부재이기보다는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과 제도적 장치, 우리 헌법의 그 미비도 하나 있고, 그것이 법률적 제도하고 덜 된 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의 주권 조항은 저는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권 내란 세력을 청산한 후 개헌 국민 이 개헌 국민 특위라든지 또는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 저는 필연적으로 헌법 1조를 손봐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의 정체를 손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조 2항에 주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주권 행사에 관한 법률이 하나 헌법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단체자치 수준에서 지금 주민자치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우리 헌법에 주민자치를 좀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3항을 신설해서 자치분권 연합국가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담을 것을 헌법 3조에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주민자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촘촘히 담아두면 제도적으로 우리 주권이 시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몇 번의 경험과 훈련된 것을 통해서 금방 권력이 일상에서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보여진 20대 여성들의 아주 폭발적 응원봉으로 드러난 민주의식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시민이 또는 주민이 이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담아야 된다. 특히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겠죠. 근데 참 이게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뭐 어, 헌법특위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미 권력이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이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권력, 주민 권력을 확장하는 데는 대단히 인색해서 그거를 요청하는 수준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물리력을 어떻게 형성해서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해주세요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예, 김경 선생님. 마이크. 네, 예. 어, 지금 우리 이제 정호 박사님하고 박태순 박사님 두 얘기를 제가 요즘 통합돌봄 우리 네. 주민공란 준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탐문하면서 이게 주민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인식해야 되는지 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번 이제 통합돌봄 지원법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 간판과 실제가 굉장히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법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지역사회에 사실은 탑다운으로 강요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법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 플러스 방문 간호사제 플러스 요양보호사 이 세 개의 직군을 한 세트로 묶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직역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본질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인색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역에 제대로 된 통합 돌봄을 하려면은 행안부하고 협력해서 행안부와 같이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국회 토론회를 이렇게 갔을 때 보건복지부는 행안부와 논의할 마음이 1도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저는 느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과거식으로 탑다운의 권력의 강한 힘으로 지역사회를 사실 이제 마을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통합돌봄을 자발적으로 일궈낸 많은 주민들의 피와 땀이 노력이 사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거에 초토화시키는 일을 정부가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지금 내세우는 게 이렇게 통합 돌봄을 하면 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적게 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아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재정이 고갈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면 고갈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가정 방문 형태의 세트로 하면 의료보험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주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은 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 삶의 세계의 급격한 변화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주민은 없는 채로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이 가가후로 방문하는 새 일거리로 이거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생기는 많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책이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중앙에서의 이제 헌법을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법이라든가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 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주민의 권력이 지역사회를 사실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사실은 이 포장지가 멋있게 되어 있는 이 법이 이제 지역을 침투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 이런 권력작용을 우리가 실제로 몸소 이제 실천하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화합의 공간을 주민의 힘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제 끌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저는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거를 각 지자체마다 이걸 해내는 지자체는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못 해내는 지자체, 못 해내는 지역은 그냥 보건복지부가 이제 지금 표준 조례를 던질 거거든요. 뭐 그 표준 조례를 그냥 뭐 지역에서 현실과 무관하게 이제 실행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제 한 말씀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정수 선생님도 소개하시고 한 말씀 하시고, 황세원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예, 박미원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자, 네, 인천의 이정숙입니다. 아까 박태순 대표님 그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것들하고의 좀 연장선이라, 실질적으로 그 권력에 대한 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권력에 대한 권력이란 그 용어를 어, 용어보다는 좀 중화적인, 조금 더 음, 부드러운 용어를 쓴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음, 저도 제가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게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권력들도 보이고, 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닿을 때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권력이 보여지는데, 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저도 뭐 아주 깊이감 있게 인식하고 있진 않지만 그게 권력인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 음, 힘인지 모르고 있다. 이게 음, 지금 말씀하신 이거 주민 권력이 필요하다, 이거랑 좀 상반된 음, 권력을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잘못된 권력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 권력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권력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고민은 다 당사자인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올바른 권력을 찾아가야 된다는, 어쨌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저도 아주 정확히는 잘은 모르고는 있지만 계속 정보를 듣고,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이 빠진, 주민 중심이 되지 않는 통합돌봄은 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중앙정부에서 해왔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모여서의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민 중심으로 이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황세현 선생님, 예, 함수현 선생님, 예, 황세현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아, 네. 예, 한시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 시민 권력이 되게 이제 와닿는 말이었어요. 아, 우리한테도 이렇게 권력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현실적에 있는 권력에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아, 좀 더 현실에 맞게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도 내 권리를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음,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권력은 그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맨날 저기 얘기하지만 교수님 모셔다가 간호 좀 해보고 싶다. 내반대 사람들한테. 검암동에서 마을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그, 그 복지관 관련된 그 음, 의제를 이렇게 거머쥐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음,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권력이 형성되려면 하나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저,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 비용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권력을 가지려면 시민이든 주민이든 권력을 가지려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통합 돌봄이면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에는 중앙정부는 어떤 의도로 또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또는 뭐 의료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분들은 어떤 관계에서 또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정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잘 아는 것이 힘이에요. 지금은 정보가 힘입니다. 어? 음,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가 작년에 네 번째 책을 냈는데 넥서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넥서스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권력은 곧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하나는 정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중에 자본가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민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권력을 형성하려면 모임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합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돼요. 아주 쉽게 모임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운영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돈 음, 없다고 행정에 벌리는 순간 끝이에요. 의제를 우리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아까 이현주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제를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논의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다 동의하죠? 근데 그러려면 모임을 우리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끔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가냐? 쟤네들이 하는 방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삐까뻔쩍한 해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또 이렇게 카페에서 모여서 하고,
이렇게 비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누구든지 모여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정보고 하나는 비용을 낮추면 우리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민정희 부분에 선생님. 네, 소리. 저요. 응. 예. 저도 손 들은 거 아니었었나요? 예, 손 든 거 맞습니다. 근데 네. 혹시나 정호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나 싶어갖고, 예. 네. 이제 말씀 쭉 들으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이 더 생겼어요. 이제 권력이라고 할 때, 음, 아마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원래 포럼에서 법치주의 관련돼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제가 법이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법은 딴 세상 얘기 같아요. 음, 그리고 권력을 실질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게 누군가, 방금도 이제 헌법부터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헌법에 있으면 그걸 근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법령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번 사태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음, 이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들이 좀 음, 중간에 있었고요. 음.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 집단에 불려갔다가 왔어요. 머리수 채워주러, 예, 머리수 아, 채워주러 갔다가 왔는데, 어,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인천에서 오래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아는 분들이 제법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음, 그분들은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하다가, 한 분하고 이제 저하고 의견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에서 시의원, 구의원 하고 싶은 사람 다 왔어.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음, 어, 그 권력을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의 음, 노력과 음, 정당이라는 구조, 아까 이제 양당제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정당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 권력의 찌꺼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그거에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는 이제 그런 정치 시스템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 아까 정호 선생님께서도 헌법에 이제 연방 이 표현을 쓰셨는데 연합이라고 쓰셨나요? 아무튼 그 제도 자체가 국가 시스템 자체가 중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거랑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제가 주민자치회에서도 늘 부딪혔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실제로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음, 해봐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의제나 우리 삶의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음, 예. 암묵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음, 행정이 늘 거기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거는 음, 논의할 거 논의 안 할 거를 미리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획일화된 이 관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어떤 틀들이 음,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권력을 형성할 수 없게끔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이제 복지부가 지나치게 이 음, 행정부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엊그저께도 이게 제가 백수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긴 해요. 그 부평구에 하하골 마을공동체라고 거기도 최근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켜낼 걸 지켜내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주민 공간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구청에 이제 내어준 상태가 된 거죠. 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음, 부서가 건축과냐, 자치행정과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이 문제를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될 텐데 그랬더니 근데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 음,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건축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 통해서 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건축가에서 그걸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음, 행정이 이미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틀을 막아놓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이나 주민 현장, 삶의 현장에는 따로따로 접근하고 있다는 음, 거. 예.
그게 달리 보면 권력이 그 행정이 쥐고 있는 권력을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간만에. 칸막이를 너무 강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거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거나 삶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예. 이런 것도 한편 있지 않을까. 예. 아무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민혁기 네, 민혁 팀장님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혁기 팀장님이 그, 아까, 예, 예. 네, 최근에 뜨거운 맛을 좀 보신 다음에 지금 이제 권력에 대해서 아, 예. 그, 민혁 선생님 말씀하고, 음, 아까 조금 전에 박태성 박사께서 유발 하라리의 권력은 정보라고 했고, 박 박사는 거기다가 돈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권력은 쪽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선 세종 때 문과 그 과거급제에 나와 있던 그 시험 문제가 생각나네요. 법의 폐단을 갖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기억나는 답변이 아마 그가 한 1등 하지 않았나 싶은데, 폐단을 고치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다. 폐단을 고친다 한들 구제할 방도가 없다. 구제할 방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답을 해서 아마 장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제가 아까 헌법 1조 2항의 주권의 행사와 주권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 법률을 정하고, 거기에는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이라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될 뿐더러 3조 자치분권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조항을 담아서 주권의 당사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단 이렇게 제도화된 것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권력은 맛을 봐야 돼. 아, 권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쪽수가 모여서 했더니 이게 관철되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주권의 그 맛을 이제 느끼는 거죠. 저희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돈 재정 관련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살림 재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금년 이제 지금 야심차게 공동체 기반 주민 참여형 사회적 경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에 재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만 어떤 그것도 역시 쪽수를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말해서 확보해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 그 김선재 회장님 또 박미원 선생님 얼굴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러시네요. 예, 한 말씀씩 하시고, 예,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짧게 할까요? 네, 우리 이필영 선생님. 네. 그, 지금 이제 철인 만큼 주민참여회사 이제 또 열심히 또 하고 네. 있죠. 각 주민자치회마다 또 하고 있고, 지역마다 이미 끝난 데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그런 거죠. 뭘 하자고 그러면 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에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 조례 없으면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조례도 막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음, 근데 막상 조례를 만들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음, 야, 너희들 지원해주면 다른 데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 1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음, 얘기를 해요. 그걸 조례 왜 만들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은 조례가 없어도 해요. 왜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조례를 얘기하면서 음, 행정은 그렇게 할까? 자, 여기에 하나 또 맹점이 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례를 해석하는 기능을 왜 공무원들한테 다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놓고 보면. 법령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인데 음, 공무원들은 법령을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행정심판에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문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과연 누구냐? 결국 아까 우리 그 정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쪽수의 문제긴 한데 사실 쪽수의 문제기보다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쪽수 많다고 해가지고 뭐 다 승리했나요? 쪽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승리했던 사례들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같이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80년대와 90년대 상황을 얘기하면 저 꼰대 언제적 얘기 또 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2016년에 얘기를 하면서 2025년이 반면교사처럼 다시 올라오는 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의 문제나 또 권력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문제로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장에 모여야 되는 이 한계들 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백과적인 명식으로 나오는 해결 방안들을 서로 비토하고 비난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교육 관련된 뭐 내용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논의를 하시는 단위에서는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 또는 참여형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매주 포럼을 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물론 저는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단위에서는 그 내용에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점을 더 예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결국 남은 거는 감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자체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공론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이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 박대순 대표님께서 얘기 쭉 다 하셨어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론 포럼이 의정부의 사례도 그랬고 저한테도 경험을 줬기 때문에 좋은 경험도 앞으로도 계속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은 뭐 이런저런 것을 탓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순간 그 손가락은 그 자기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선자 회장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그거를 느껴야 권력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박태순 대표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것처럼 저는 현장의 문제들을 현장에서 풀어야, 실질적으로 풀어야, 말로 하는 것보다 풀어내야,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야 그게 주민들한테 효용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풀려고 하니까 여기에 계속 부딪혀요. 행정도 도와주지도 않고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주민들이 하고 있으면 그네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마을의 자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을 자금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 마을 자금을 끌어다가 그냥 행정에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이게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마을에 있는 자금은 마을 주민들이 의논해서 그거를 형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끌어다가 붙여서 마을 자금으로 만들고 주민의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현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깊숙하게 또 참여도 못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장서서 끌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태순 대표님한테도 요청을 드리고 뭐 여기저기 요청을 드리면서 그 힘을 발휘하지만 같이 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저처럼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 힘듦을 어떻게 녹여낼까? 결과물이 나오면 그 힘듦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힘, 조그만한 힘을 통해서 시작을 했으니 이게 힘이 작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느꼈고 여러분들도 공론 포럼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백날 저희가 이론적으로 떠들어도 그거는 이론일 뿐이다. 현실에서 그게 적용이 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완성이 될 때, 해결이 될 때, 현장에서 해결이 될 때 주민들은 권력의 맛을 봤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을 회의를 발족을 시켰고 그 씨앗을 토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와, 예, 예, 우리, 검암동이 있다면은, 우리 화성에는 우리 박미연 선생님 있잖아요. 한 말씀, 왜 자꾸 왜 들락날락만 하고 왜 얘기는 안 하고. 한 말씀 하십시오. 함수연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박미연 선생님, 소리. 네, 안녕하세요. 화성에 사는 박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이곳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됩니다. 그리고 공론장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저희 그 매송면 주민 공론장을 아무것도 모른 채 열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이제 주민자치에서 이제 일종의 의제 사업으로 이제 의제 실행 사업으로 매송 주민 공론장을 열게 되면서 이제 공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아까 이제 김선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정치도 잘 모르고 뭐 권력의 의미니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뭐 이런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김선자 선생님 말씀이 저는 정말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작은 경험을 시작을 하면서 박대순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실천? 그 삶 속에서의 실행? 실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이제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은 그건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제 자신 또한 저 주민자치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이 지역에 주민자치가 있겠습니까? 자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야말로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자치가 있지, 자치가. 네,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그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저희 뭐 사대주의, 뭐 유교주의, 뭐 그런 사상들의 그런 그 생각들이 젖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된 지역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뭔가 이제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을 하면서 뭔가 성취감을 조금씩 맛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더라.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긍정적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여기 회원이 되면서
계속 계속적인 공부를 통하고 제 자신도 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성찰을 좀 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그 행정에 이렇게 좀 비굴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다.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깨달음을 알려주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변화될 수가 있고, 다 그런 거라서,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탄만할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전엔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우리 모경재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함수연 선생님,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얼굴 나와 있네요. 김재기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예. 오늘 그 강의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저희 마을이 의정부에서 첫 번째 도시재생 마을로 지정돼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주민협의체 대표 맡기도 하고, 나중에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이렇게 쭉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사회협동조합 청산을 했습니다. 아, 아마 그 되게 사례가 없는 사례 만들었었는데, 음, 뭐 내용적으로는 뭐 그 도시재생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무상 음, 그 장소 대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었는데,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우리 그거 못하겠다, 돈도 못 버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해서 아예 우리 그냥 그만두겠다, 그 나자빠진 상황인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음, 그 위원장, 제가 이제 부이사장을 맡고 그랬었는데, 이사장을 맡았던 분이 뭐 동네에서 이제 지금은 통장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권력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마을 사업할 때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권한을 갖고 그거를 이렇게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 권한과 권력을 그 행정하고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생활해 왔었던 과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음, 철저히 이제 행정의 편에 있어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했었던 과정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할 때마다 또 제가 이제 뭐 행정과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왜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랬냐, 또 행정에서는 뭐 대표서 있으시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저를 배제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서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세요 이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제 말아 먹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주민 권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권력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던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 떠올라서 그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아,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청산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성과물인 SOC 건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공간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음, 마을과 아무런 상관없는 단체에서 그걸 이제 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그나마 이제 상대 텃밭하고 뭐 장단구하고 뭐 이런 소소한 공동체 활동하고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공간과 관련해서 좀 주민들이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다른 분들도, 예, 말씀하시고, 지금 그냥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예, 이제 정리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9시 15분이라서 유한호 선생님, 박준엽 선생님, 그다음에 또 박정인 목사님, 이동준 총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예, 김원식 교수님, 예, 권영한 선생님, 네. 오랜만에 김재기 우리 그 단장님 들어와 계시네요. 단장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 죄송하고 또, 어, 반갑네요.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 보니까 이제 저도 그, 뭐야, 몽골에 출장 갔다 지금 막 도착을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도 뭐, 정도 보니까 이번에 새로 꾸몄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서 보니까 또 한참 오랜만에 가보니까 놀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공로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네. 저도 우리 박태순 선생님 뵈면서 인생을 많이 배웠는데, 저도 그 한때는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참, 도지사를 몇 번이나 고소고발해 그 도지사 자택까지 담 넘어갔었던 경험과 또한 최근에는 그 아까 화성분도 나오셨는데 한백산 화장장 관련해서 극심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었고 예. 또 최근에는 그 민간 조성 공원에 대해서 또 지자체하고 맞서서 치열하게 또 싸워도 보게 했는데 어쨌든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고민이 있었으면 과거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좀 어, 완화하거나 아니면 좀 세련되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져가고요. 앞으로 또 공론화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서 이런 그 공론을 자주 할 수 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발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발전시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김재기 선생님은 오랜 동안 이제 민주화운동 해오시고,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은 경기도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된 아주 핫한 주제잖아요. 노인 일자리 관련된 그 사업단 단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상도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예, 말씀해 주시고요. 음, 예, 없으시면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실천이 어, 정성이 들어간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잘 된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사람들한테 어, 좋은 건 없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면 그거를 따라 배우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범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모범을 잘 만들려면 정말로 이렇게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뼈를 갈아 넣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우면 같이 공론 포럼이나 이렇게 와서 같이 상의하고 또 어려움을 또 토로를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한국은 정치가 중요하죠. 정치가 중요한데 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민이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시민 자신이 진영에 포획돼 있으면 아, 그거는 컨트롤을 못 해요. 어, 정치를 컨트롤하려면 시민 자신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죠. 마키아벨리는 그런 그걸 갖다가 버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민들이 역량을 가질 때, 나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정치도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다. 물론 선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모범을 하나씩 만들어 가자.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도 자기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성찰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바뀌도록 강제를 당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자기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즐거움을 겪는 이렇게 공유하는 또 경험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요. 다음 달 5월 달 두 번째 주 토요일에도 원래 포럼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어, 권력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첫 번째로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정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어떤 의제가 논의 주제로 포함되지 않게끔 하는 권력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못하게끔 하는 것도 권력작용이라고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죠. 네. 그런 권력의 다양한 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음 달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김원식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원식 선생님이 특히 그 헤게모니 이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잘 아세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달에 원래 포럼에서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뵙시오. 네.